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가 무기징역으로 나왔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소기각될 것으로 보고 희망했고 그랬습니다만, 아니면 무죄가 떠야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무기징역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무기징역이 터졌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이제 프레임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1라운드였어요. 전체 제가 볼 때는 2라운드 경기입니다. 이게 3라운드까지 가지도 않아요. 1라운드 아니면 2라운드입니다. 자, 2라운드는 뭐냐? 1라운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 무죄다, 공소기각이다 주장한 게 1라운드고요. 이제 법정 투쟁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2심부터는요, 내란 재판부가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이제 완전 손 떼야 돼요. 사실은 변호인단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와도 관계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국선 변호인한테 맡겨놔도 돼요, 솔직히. 괜히 인단들 그거 데리고 있으면 돈만 나가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의미가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2심부터는, 항소심부터는 내란 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한다고요. 그거 민주당이 만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판부거든. 그거는 빼박 아닙니까? 99.9999% 결론이 나 있을 겁니다. 이제 믿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왜 부정선거냐 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자, 손절하자, 절연하자, 윤석열이 오히려 회방이 된다, 보수를 무덤으로 그냥 끌고 들어갔다, 보수를 죽인 원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 안 믿어요. 전부.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안 믿어요. 저는 제가 다 아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는, 선거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인물은 딱 한 명 혹은 두 명입니다. 김민전 의원하고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노. 영천 청도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 한 분이 있죠. 예전에 잠깐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만희 의원. 신천지 교주 이만희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좀 독특합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경북 청도가 고향이잖아요. 그 국회의원 이만희, 이분도 영천 청도가 지역구야. 물론 이 사람은 저쪽에 영천 쪽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만희 의원이 사실은 과거에 부정선거를 조금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만 그 후 특정한 시점부터는 일단 끊었지만, 지금은요, 그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어느 정도 확신에 가까운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민전 의원인 것 같아요. 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은 노골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투개표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조차도 목소리를 못 내는 거지. 여기서 더 못 나가요. 그게 한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계예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최고위원급들 이상에서 그 부정선거를 갖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제가 기대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게도 기대를 걸었고, 김민수 최고위원에게도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 두 사람도 사실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최고위원 되고 난 이후,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그 행보를 쭉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 자체에 대해서 아예 거론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규명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 혹은 어떤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데,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팩트로 이제 이렇게 보고요,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로 싸우느냐는 겁니다. 뭐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반국가 세력 이야기가 있었죠. 부정선거 이야기는 없었어요, 말로는. 그렇지만 병력을 중앙선관위 그 연수원으로 보낸 사실에서 보듯이, 그리고 김어준의 꽃 여론조사 이런 쪽으로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 조작, 여론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못 시킵니다. 반국가 세력은 추상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실감이 안 난다니까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물어보면은 그 반국가 세력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뭐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온다고요. 그럼 누구다 그러면은 그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반국가 세력 이거는 이슈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있더라도 그거를 실체를 드러내게 하거나 그런 어떤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오직 어떤 제대로 된 권력이 등장해가지고 전부 사법 처리를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정선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없다라고 말하는 쪽 있죠. 소위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몰아가잖아요. 음모론. 음모론이 뭡니까? 사실이 아닌데 진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작을 꾸미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음모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그 부정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라운드에서 1라운드는 법정 투쟁이었다 그러면요. 2라운드부터는 이 부정선거 갖고 싸워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윤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그 변호인들도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거라고요. 부정선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음모론으로 보느냐 음모론으로 보지 않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제 단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부 그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 그래요. 부정선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정선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어게인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꼭 윤어게인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틀리지 않았다.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선거를 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걸 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적어도 한 7월까지는 이걸 끝내야 돼요. 미국도 다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이 보십시오. 부정선거 다시 칼 빼던 트럼프 2020년 투표용지 압수 곧 기소한다. 이런 게 벌써 최근에 뉴스 나왔었고요. 실제 이게 상당한 진척이 있다라고 합니다. FBI 총출동 그리고 모든 정보기관의 수장인 뭐 미국의 정보장이라고 있죠. 털시 게버더. 그 사람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기소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 절차를 지금 마무리했다 그러죠. 원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여러 가지 승부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드러내는 겁니다. 중국, 그리고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등등 거기서 연결된 거대한 어떤 카르텔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딥스테이트 이야기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 올해 중간선거 패배는 뭐 패배입니까? 트럼프는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정선거 카르텔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지아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5년 전 대선 부정선거 수사를 또 재개하고 있고요. 부정선거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트럼프 미국 선거 도둑 맞았다 주장.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된 목표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작전 개시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트럼프의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법 처리 이제 촉구. 지금까지는요, 이 투표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확인이 좀 어정쩡했어요. 가짜들도 가서 투표 많이 했다 그래. 그렇지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한 번도 그게 입증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정황은 나타나 있거든. 그것을 이제 선거 조작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부정선거로.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본격적인 어떤 행동 조치를 지금 하고 있죠.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부정선거 여론전, 부정선거 방지법 통과 촉구, 이런 식으로 신분 확인뿐 아니고요. 이 소위 이제 우편 투표가 제일 문제인데 한국에도 관외 투표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해가지고 그게 등기 우편을 통해서 넘어오는 거죠. 우편을 통해서 넘어오는 건데 그런 것을 방지하게 되면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많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낮아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쪽이 있다 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들통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관외 투표 그리고 미국의 이 우편 투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완전히 그냥 끝장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때문에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사람들 제가 관련된 방송을 벌써 여러 번 했는데
영상은 요거하고 똑같더라도 방송 자체는 다른 겁니다. 그냥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이제 띄워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 여러 판사가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이 세 사람이죠. 결국은 끝판왕을 찍은 건 지기현이네, 지기현. 지기현, 백대현, 그리고 여기 이제 이진관. 이 세 사람 다요. 서울대 법대 비슷해요. 연배들도 전부 50쯤 됐거든, 나이가. 요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 이제 대선배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정말 하늘 같은 선배고 대통령을 배출한 어떻게 보면 서울대 법대의 자랑이고 그야말로 이제 동문의 어떤 끈끈한 피로수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은 서울대 출신을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재현됐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 내가 간다 니들 다 죽었어. 이거는 벌써 경고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진이 뭐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말했습니다만 김해공항에서 내렸을 때 그 사진이에요. 왜 백악관에서 이 사진을 세상에 던졌을까? 화이트하우스잖아요. 여기 던진 주체가. 백악관 공식 계정에서 왜 FAFO 퍼크라운드 파인드아웃인데요. 자, 이 새끼들 너들 다 죽었어. 이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냐? 이때 한국이고 땅이 한국이고 한국에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고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났죠. 그 후에 야구방망이 선물했고요. 자, 뭐 뭔가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세 사람도 말이죠. 재판 판결은 그렇게 했지만 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역사에 더러운 이름을 걸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 그 때도 말이죠. 사형 구형이 터졌을 때도 웃었죠. 그런데 이번에도요 이런 식으로 빙긋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피식 웃었다가 아니고 허 하고 빙긋이 웃었죠. 니들이 그런다고 여기서 상당한 여유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그릇이라고 할까 대장부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엿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요. 저들이 또 열받았더라고요. 구형 때도 이렇게 웃는 걸 보고 저것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뭐 믿는 구식이 있나? 안 되겠어. 그러면서 상당히 열을 받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또다시 이렇게 웃었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어떤 그런 어떤 자신감과 믿음이 있다. 그리고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뭐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허무하게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고 하는 이런 변수는 정말 100년 만에 처음 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대통령 안 나와요, 미국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있을 때 이걸 끝내야 됩니다. 결국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특히 금년입니다, 금년. 금년 여름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이걸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 어떤 결론을 낼 겁니다. 이제 그때 대한민국도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해결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 그동안 선거를 쭉 보게 되면요, 가장 이상한 선거가 뭐 다 이상하지만 가장 이상한 선거가 두 개가 있었죠. 4.10 총선 그리고 그 4년 전에 있었던 4.15 총선 이 두 개입니다. 총선에서 그냥 너무도 이상한 일이 많았어. 다른 선거도 이상했지만 유독 그 선거 두 개가 문제죠, 사실은. 4.15, 4.10. 거기서 국민의힘 쪽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 약 100석 정도밖에 얻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다 뒤집혀 버렸다. 지금은 국회 권력을 압도적으로 쥐고 있으면 그 권력이 대통령보다도 힘이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 오는 총선이 진짜입니다. 총선이. 그때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여당이 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가 뭐 이걸 갖고 고심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요. 국민의힘도 어떤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이제 하고요. 장동혁 본인이 이제 샌드위치가 됐죠. 어쨌거나. 그렇지만 장동혁 본인이 선명하게 윤의회인과 단절,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 이렇게 발언은 안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장동혁 본인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 지지율이 유지가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중립 중도층 혹은 뭐 온건한 보수 이런 쪽에서 장동혁을 지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벌써 윤의회인이 아니거든. 다른 데로 가 있다고요. 그럼 장동혁 본인만 죽어버려 자칫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장동혁 본인은 아마 윤과 단절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호하게 할 거예요. 모호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전환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갖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이제 출마한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밟을까?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서 연단에 세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충청권에서는 인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도 출신이니까 충청 대망론에 힘입어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영남에서도 뭐 그럭저럭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수도권이 과연 어떨까? 요거는 장동혁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정치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캠페인이라고 그러죠. 운동하고 이 괴리가 있습니다. 우파는. 서로 간에 가는 지향은 같을지라도 방법론이 다른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 같은 이런 우파 유튜버도 사실 스탠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운동가라면은 제가 뭘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운동을 합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한 가지 목소리만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널리스트에 가깝다고. 실제 저널리스트로 이제 봐달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도 많이 해드렸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분들이 특정한 계층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특정한 성향이 여기 모여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시더라고. 그냥 자신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목소리로만 자꾸 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압도적이다라고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장은 없거든요, 세상에는. 그래서 큰 세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요즘 와서는 의도적으로 굳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렇게 저렇게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사형이 아마 선고되었어도 끌끌하고 웃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요 본인 스스로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기반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했다. 이 2라운드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부정선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결국은 한판 여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부정선거 아니다,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게 진짜 아니면 아닌 걸 밝혀내야 돼요. 진짜 부정선거가 아니고 음모론이 맞으면은 그게 맞는 것으로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야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가야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거 여기서 끝을 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끝을 봐야 된다. 물론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그 바탕 위에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나중에 가봤는데 아니더라라면은 뭐 아닌 것으로 이제 그걸 좀 치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부정선거 주장 없이 새롭게 뭘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오히려 이게 말이죠. 더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들도 그리고 윤핵인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오로지 이제 부정선거, 선거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갖고 미국과 공조를 계속해서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